구대 성남시의회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성남 데일리 신문과 굿타임즈 공동으로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을 만나서 구대의회 전반기 의장 방향과 그 중점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이후에 첫 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성남 시민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성남시 의회 의장입니다. 우리 9대 전반기 의회 원구성 이후에 이번에 첫 번째로 이제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의회는 뭐 좀 대단히 회기는 짧지만은 중요한 의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8월 8일 날, 9일 날쯤에 있었던 기록적인 그 폭우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에도 많은 그런 그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이라든가 또 내지는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기타 또는 이제 피해 신고가 아직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이제 피해 신고 센터를 마련해서 피해 집계를 다 해서 시민들에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뭐 마침 정부에서 우리 성남시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 성남시 재정으로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성남시의 9대 전반기 의장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의장님이 야당 의원 시절 때 나름대로 그 성실하고 날카로운 의정 활동을 펼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이자 의장으로서 어떤 시의회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여든 야든 간에 우리 의회에 그 제대로 된 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야당 의원 시절에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비록 지금 현재 제가 여당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그 소신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성남시 의회의 어떤 권위와 유상은 의원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느냐에 따라서 의회와 권위와 유상이 올라가는 것이지 의원이 의원답지 못하게 되면은 스스로 모든 사람한테 그 우리 의회가 무시당하는 게 많으니거든요. 집행부로서뿐만이 아니고 시민들한테도. 그래서 뭐 항상 저는 이제 이를테면은 선거 때 그 시민들에게 한 약속, 또 내 자기와의 약속, 그런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의원으로서의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해야만이 성남시 의회의 역할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비록 제가 여당이라고 치더라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은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번 구대 의회는 지금 34명 중에서 초선이 아시다시피 19명이나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초선 의원들에게 어떤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들 견제를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 이제 제 경험에 비춰 보면은 의원이 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남시의 시정은 사실 360도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로 종합행정인데 자기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를테면 편향적으로 알고 있었던 일부분 그것만 가지고 해서는 성남 시정을 전체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교육,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건설이 정말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자기가 소속된 어떤 그 상임위를 벗어나서 그 부분 더 연찬을 해야 되겠지만 더 벗어나서 성남시에서 하는 일을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모든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를 갖다가 꼼꼼히 읽어보고 공부하고 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집행부 공무원 불러다가 물어보고 해서 완벽히 소화를 자기가 해야만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질타를 하고 견제 감시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집행부 의도대로 끌려가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초선 의원들이 19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의 이제 뭐 자세가 문제겠지만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찬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제 신설이 돼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들도 지금 현재 이런 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네들도 지금 이제 익숙지 못하고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정책지원관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의원들이 정책지원관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자기가 알아야만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시의원들이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시의원들 백업 시켜가지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되시고 나서 전반기 이제 슬로건을 보니까 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으셨던데 네. 간단하게 의정 활동의 어떤 목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다는 거 말고 또 다른 목표들 많이 이 슬로건이 있던데 예.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예,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로서 보게 되면은 이를테면 신규 업무다, 무슨 업무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붙여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각 과별로 기능별로 정말 다 기본적으로 부여된 임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업무를 제대로만 이행을 하게 되면은 신규 사업이니 신규 업무니 이런 걸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도 정말로 이제 기본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의원으로서의 어떤 마음 자세와 자질을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의원은 이를테면 조례를 갖다 개정한다라든가 이런 입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은 관련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관련된 상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꼼꼼히 찾아보고 연찬하고 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기본과 자질 또는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이 플러스 해가지고 이를테면 그런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찾아보고 하게 되면은 자연히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의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부수적으로 제가 좀 적은 것이 이제 현장 중심의 이제 소통하는 의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걸 절실히 느껴요. 사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새벽에 또는 저녁에 관내 지역을 갖다 저 혼자 많이 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돌뿌리 하나, 풀뿌리 하나라도 어디 가면 그게 하나 있다. 이런 것을 정말 다 알아야만이 민원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을 때 영상이 머릿속에 잡히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해야만이 바로 현장에 안 가더라도 증문 즉답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이를테면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민원 현장을 방문을 하고 그분들을 만나야만이 거기서 답이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저 의정 방침으로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하고 친절한 의회는 이제 공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공적으로 이제 바른 게 공정이거든요. 사실 모든 행정기관이 이 공정하면서도 왜 이걸 갖다 공정이라고 그러냐면 공적으로 그동안에 바르게 업무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말을 자꾸 이제 세우는 거예요. 누가 부탁을 하든 백을 쓰든 간에 그것도 관련 없이 사안 자체를 그대로 갖다가 처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 공정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행정이 그러지 못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게 되면 사건을 갖다 뒤집기도 하고 옆으로 눕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공적인 업무는 바르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 관련된 업무는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공정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불친절하게 되면 그 공정이 날아갑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공정하면서도 부수적으로 붙는 것이 친절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를 방문을 했던 민원인이라든가 또는 의원들을 접하는 그런 이 시민들은 뭔가 잔잔한 감동을 좀 받게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야, 의원이 굉장히 참 친절하더라. 의회에 가보니까 의회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 이렇게 의회를 나갈 때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야, 공무원이 저렇게 친절해? 언제부터 저렇게 친절했지? 이런 정도의 잔잔한 감동은 받게끔 하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친절한 의회라는 것을 갖다가 이 의정방침으로 이제 삼았고요.
예,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들 다 대변자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됐다고 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배지 달았다고 갑질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겸손하게 모든 전화는 이를테면 자기 전화번호부에 기재가 됐든 안 됐든 사람이라도 전화는 다 받아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그 사람은 의원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겸손하면서도 친절하게 모든 전화를 받아서 업무 처리하고 그러면서도 겸손이 지나치게 되면 이제 비굴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래서는 안 된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의원으로서 시민의 선택을 받은 이 대표자로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당당하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그런 의회가 되겠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이 삼고 현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사실 그 타격을 받는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있는 사람이 저마다 버텨가지만은 그래서 적어도 시민의 대의기관이면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가 어디가 있느냐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집행부에 주문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의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의정방침을 그렇게 담았습니다. 2년 이제 임기 동안 예. 집행부에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사항과 예. 그다음에 시정을 비롯한 집행부에 강조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내용이 있는지. 예, 정책은 저는 이제 사회복지는 많이 지금 현재 강조되는 현 시대의 화두인데 사회복지 이를테면 무차별적인 사회복지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사회복지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잘 걸어가는 사람, 잘 뛰어가는 사람까지도 복지를 해야 된다. 이건 저는 반대를 해요. 우리 성남시 재정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까지 잘 가는 사람까지도 복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재정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다른 일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화수분이 아니니까요. 재정은 뻔한 건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성남시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 미래의 성남시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들만 살고 말 성남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후세대의 청소년들이 정말 다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있는 성남시인데 마치 우리들만 살고 말 성남시처럼 갖다가 재정을 써버리면 안 된다. 미래를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성남시 가용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래를 대비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등 하루가 빠르게 지금 이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이 5년 전, 10년 전이 옛날이 아니거든요. 어제가 옛날이라는 말을 저는 간혹 합니다. 어제가 옛날이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하루가 다르게 지금 이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태되는 거예요. 세계 인류가 아니면 도태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남시는 이를테면 한국의 실리콘밸리,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런 부분을 갖다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야탑에 야탑밸리 부지 10,000평이 있는데 지금 12년 동안 지금 사업이 지금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수한 부지에 지금 이제 바이오 헬스 허브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바이오 분야, 그 다음에 의료기기 분야,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남시가 좀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하고 협조해서 해야만이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항상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존경하고 고맙고 이런 마음이죠. 나름대로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 성남 시민들이 우리 성남시 의회를 늘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34명의 시의원들이 보다 더 나은 그런 성남시 발전과 성남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열심히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저희들 뭐 이렇게 그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찾아와 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전화로도 좋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은 시민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우리 성남시 의회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에 의해서 성남시의 집행부와 의회 권력이 교체됐는데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는 우리 박광순 의장님을 성남데일리와 굿타임즈가 공동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의정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